확실히 우리 강선우 교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이제 췌장도암 위암 쪽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췌장도암이 굉장히 어려운 암이고 사실 경험하시는 분이시나 사실 치료하는 의사도 사실 쉽지 않은 암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희 보석 같으셨던 최성원 선생님께서 예, 다른 병원으로 이제 새로 개원을 하시면서 근데 또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도 좀 든든한 느낌이고요. 오늘 여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아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으면 병도 빨리 낫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췌장도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주 많은 내용은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항암제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 같이 좀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췌장도암 관련된 우리나라 통계, 그 다음에 담도암 항암 치료, 췌장암의 항암 치료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통계학자들이 한번 췌장도암 발생률, 사망률 예측 추이를 했는데요. 저희 파란색은 간암입니다. 간암은 예전에는 뭐 비형간염, C형간염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이 안 되면서 많이 우리나라의 호발암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치료약들, 바이러스 치료약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간암은 사실 이제 정체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요 빨간색은 담낭암도 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늘색이 담도, 빌리아리 덕트라는 담도암이고 요 지금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요게 이제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점이 2023년, 24년 요 기준으로 했을 때도 늘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증가 추세가 예상되는 암이라고 해서 아마도 점점 더 저희가 많이 만나게 될 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암에 의한 사망률도 사실은 이제 간암은 이제 약도 좋아지고 이제 조기 발견, 그 다음에 발생률 자체가 줄어들면서 간암 사망률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췌장암이라든지 담도암 사망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런 췌장도암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 췌장암이나 담낭암, 기타 담도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한된 경우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유지되지만 이게 원격으로 전이가 됩니다. 아직은 5년생들이 5%가 안 되는 아직까지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 중에 하나인데요. 다행인 거는 이제 췌장암, 담도암에도 이제 신약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점점 조금 빛을 발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여서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담도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도암 역시 저희가 이제 한 10년 데이터를 봐도 이제 담도암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담도암은 저희가 뭉뚱그려서 담도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간 안에 있는 담도에 생기는 간내담도암, 그 다음에 간 요 사이에, 간 내부랑 바깥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암, 그 다음에 간 바깥에 있는 담도에서 생기는 원이부 담도암, 그 다음에 담낭암 이렇게 사실은 분류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치료 자체는 아직까지는 다 뭉뚱그려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전자 분석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해봤더니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위험 인자도 다르고 이제 유전자 변이도 다 다른 것이 이제 밝혀져서 아 얘네들이 담도에서 생기긴 했지만 이 위치에 따라서 그런 유전자 변이가 다른 걸 봐서는 서로 다른 암으로 봐야 된다. 이제 각각에 맞춰서 위치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담도암이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비형간염, C형간염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민물고기를 많이 먹는 지역에서 담도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간 흡충이라든지 그런 기생충 감염도 이제 그런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비만, 그 다음에 당뇨도 사실은 담도암의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깥쪽에 있는 담도에 생기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담도에 기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담도암이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담낭암, 우리 담낭에 돌이 있다고 이렇게 경과관찰하다가 어느 순간 암으로 이렇게 발견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담낭에 돌이나 이런 슬러지라고 이런 찌꺼기 같은 게 있으면서 반복적인 만성 염증을 일으키다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이제 발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ABC02 연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준 치료로 쓰고 있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이 젬시타빈 단독보다는 좋다라는 게 이제 제일 처음 밝혀진 거였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담도암의 모든 1차 치료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이후에 사실은 10년에 걸쳐서 이제 딱 하나가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치료로 폴폭스라는 항암제가 그래도 경과관찰하는 것보다 낫다. 이 정도가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로 이제 재발 방지 목적의 캡사이타민, 젤로다라는 걸 먹으면은 재발률이 좀 낮아진다라는 게 밝혀져서 이게 그 2010년도부터 딱 10년 동안 이거밖에는 사실은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0년부터 지금 이런 유전자 그런 기법들이 발달되면서 점점 지금 새로운 약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틱소보라고 상품명으로 알려진 이보시데닙 같은 경우에는 IDH1 그런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이게 담도암에서 약 5% 정도에서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FGFR2 퓨전이라는 이런 변이가 발견돼서 이거에 대한 페미가티닙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 치료제로서 이제 도입이 됐고, 가장 이제 그 판도를 바꾼 연구 중에 하나가 톰파즈원이라고 젠자시스의 이제 임핀지라는 면역항암제를 병행하는 게 이제 새로운 표준 요법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가 돼서 서울대병원 오두영 교수님이 이제 했던 임상인데요. 사실 임상을 이제 어떤 약이 허가받기까지는 거의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 임상은 4년 반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성공해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톰파즈 연구가 나와가지고 톰파즈 연구도 6개월까지는 이제 잼시스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임핀지 단독으로 가는 걸로 그런 디자인을 했는데, 예, 그런 연구고, 또 하나는 이거랑 거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임핀지 대신에 이제 키토르다라는 면역항암제를 더하는 게 이제 허가가 돼서 이제 점점 이제 쓸 수 있는 약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생존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암의 표적 치료는 지금 이제 시판되는 약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GFR2, IDH1, 헐트, 모렛, NTRK, 비라프, MSI 하이, TMB 하이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이제 약들이 다 존재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약들이 대부분 다 비급여 약제로 가지고 실제 우리가 좀 체감상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 치료로, 담도암의 1차 치료로는 잼시스에다가 더발루밥 또는 키토르나를 사용해라 라고 이제 권유가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표적이 있다 그러면 그런 표적 치료를 해라 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담도암을 진단받고 조기에 이제 발견이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이제 젤로다를 복용해라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초기보다 진행된 상태다 그러면은 잼시스에다가 더발루밥, 임핀지 또는 키토르다를 사용해라 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진행성 암, 이제 사기암이다 그랬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꼭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차 치료로 잼시타빈 시스플라틴에 키토르다 또는 임핀지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치료로 넘어갈 때는 각각 표적이 있다 그러면 표적에 맞는 약들을 사용하고, 표적이 없다 그러면은 뭐 폴폭스나 5FU 계통의 약을 사용해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제 반응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국소진행성 암에서 이제 수술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점점 좋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을 못한다고 했다가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저는 항상 이 사진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항암 치료의 목적이 마라톤이냐 아니면 단거리 그 전력 질주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암을 줄여서 이제 수술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초반에 좀 달려야 됩니다. 단거리 이제 전력 질주를 해서 이제 달리기를 해서 이제 최대한으로 암을 빨리 줄이고 이제 해야 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수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달려야 되고요. 만약에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 몸을 잘 추스리면서 오래 잘 달리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마라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초반에 전력 질주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치료를 감당할 체력이 안 돼서 더 이상 치료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약이 좋아지면서 마라톤을 하다가도 이제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된 편제 사실 좀 보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생존용과 비교했을 때는 그냥 잼시스 단독만 썼을 때는 11.7개월, 그 다음에 인피지를 썼을 때 우리나라는 16.6개월, 키토르다 추가했을 때 12.7개월, 그 다음에 저희가 3상으로 했던 잼시아가 14개월이고 저희 병원에서 했던 이제 그 실제 데이터 지금 곧 출판을 할 예정인데 14개월보다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각각의 환자분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경제적 상황, 그다음 병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잼시스 단독으로 할지 면역항암제 추가할지 아브락산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췌장암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이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췌장암 조금 더 좋은 약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췌장암이 어려운 게 우리가 췌장이라는 장기는 고기를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나오는 장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소가 자기 췌장을 녹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췌장 그 조직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죠, 선생님. 만져보면 제가 실제로 만져보진 않아서 네, 근데 이런 그 세포 밖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런 섬유화된 이런 세포들이 굉장히 많고 콜라겐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포가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촘촘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면역세포도 잘 투과를 못하고요.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모든 암의 이제 스탠다드에 다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췌장암에서만 다 실패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췌장 조직으로 투과를 잘 못해요. 네, 그리고 혈관도 사실은 혈관 분포도 적어서 이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는 걸 잘 못한다고 해서 항암제도 굉장히 반응률이 낮은 그런 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췌장암을 분류할 때 췌장암은 1, 2, 3, 4기라고 따지는 것보다도 혈관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수술 가능한지 아니면 수술의 그런 경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국소 진행성인지 이렇게 그런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를 나눕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혈관과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췌장이 이렇게 위가 있으면 위 뒤쪽에 있고 이제 십이지장 내려가는 길에 맞닿아 있고 뒤에 큰 혈관들이 있고 그래서 구조가 되게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췌장이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보자 그러면은 이제 혈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바로 그냥 수술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암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과 좀 동떨어져 있으면서 사이즈가 작고 그래서 잘랐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렇게 혈관과 닿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중간 단계 보더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 또 그 다음에 완전히 혈관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혈관을 감싸고 있는 국소진행성 이런 경우는 사실은 바로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재발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기본이 항암이고 최근에는 이런 보더라인 여기도 항암을 먼저 하고 수술을 고려하는 게 낫겠다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도 사실은 정말 되게 버려졌던 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약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른 암은 되게 많았는데 췌장암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1997년도에 이제 잼시타빈이 좀 낫다라는 게 나왔고 처음으로 2011년도에 폴피리녹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폴피리녹스가 잼시타빈 단독보다 낫다고 했는데 폴피리녹스가 스탠다드가 됐고 이제 2014년도에 다른 뭐 유방암이나 이런 데서 나파클리탁셀 그 아브락산이 좋은 효과를 보였는데 이제 걔가 투과도가 되게 좋은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췌장암에도 써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잼시타빈이랑 아브락산을 병행했더니 효과가 좋아서 2014년도에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오니바이드라는 약이 그 다음에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동안 다 실패하고 모든 연구들이 다 실패했다가 이제 올라파립이란 거를
브라카 변이가 있는 사람한테 유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왔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날리리폭스라고 폴피리녹스의 이리노테칸을 오니바이드로 바꾼 약이에요. 날리리폭스가 효과가 좋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폴피리녹스 대 그 아브락산을 더한 걸 보면은 11.1개월 대 8.5개월이어서 이게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오래 달리기가 어렵다. 얘는 좀 부드러우면서도 오래 달리기 쉽다. 그 다음에 이 연구에서보다는 실제로 환자분들의 반응이, 우리나라 사람들 반응이 훨씬 좋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따르는 그런 경과인데요. 이제 젊고 몸이 되게 좋다. 그러면은 폴피리녹스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은 젠 아브락산을 쓰고, 그 다음에 오니바이드, 그 다음에 TS1 이런 과정으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전신 상태가 많이 좋진 않은 상황이고 오래 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젠 아브락산, 그 다음에 오니바이드, 그 다음에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 폴피리녹스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3차 정도 진행이 되면은 폴피리녹스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TS1이랑 경구약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췌장암 수술을 먼저 했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 보조항암 치료, 재발 방지 목적의 예방 치료로서 어떤 약이 좋냐라고 했을 때, 젬시타빈 단독보다는 젬시타빈이랑 젤로다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고, 최근에는 여기다가 수술 이후에도 폴피리녹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존율이 54개월로 재발을 안 하고 이제 4년 이상 생존하는 확률이 제일 높아서, 만약에 위험도가 엄청 높은 경우다 그런다 그러면 수술 이후에도 폴피리녹스를 사용하는 걸 권유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 애매하다, 저희가 췌장암은 사실은 암 중에서 1, 2, 3, 4기로 나눴을 때 1기라 하더라도 재발할 수 있는 암은 췌장암밖에 없어요, 거의. 예,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 1기라 하더라도 추가 치료를 하는데, 뭔가 위험자가 있다 그러면은 젬시타빈이랑 그런 젤로다를 병행하는 걸 하고, 위험자는 없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된다 할 땐 젬시타빈 단독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스스로 보조항암 치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혜진님이 대장암으로 이제 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많이 힘든 시기를 겪으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하시는데요. 이혜진님도 이제 환자로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힘들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에 이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네. 마음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게 치료 중에 힘들 때 쓰셨던 시여가지고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암을 잘 이겨내신 그 이수연님처럼 환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약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내가 건강만 잘 유지하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진짜 오늘 하루 잘 보냈으면 나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